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주요 종목군들 흐름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이틀째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0.41% 하락 중에 있고요. 자, 애플 0.57, 최근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서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온 양봉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강세를 보였던 아마존닷컴도 최근 3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엔비디아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던 엔비디아가 오늘 장에서는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꼬리가 좀 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테슬라는 중국 외 독일에서도 가격이나 소식 나오면서 오늘도 2% 넘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어제 8% 넘게 급등한 AMD 주가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직접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텔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약세 요인은 어제 중국 증시의 하락, 특히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좋게 반영이 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약세 출발했고 12월 또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치를 이 소매 판매가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줄어들게 됐죠. 그게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소매 판매 동향인데 지금 11월 대비해서 12월 0.6% 늘어났죠. 그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대략 컨센이나 그 예상치는 0.3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숫자가 나왔죠. 좋은 숫자 나왔죠. 뭐 미국 경제가 이제 여전히 견고하다, 소비자의 회복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후퇴시켰죠. 그래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존 60%에서 55%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하니까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볼까요? 야후 파이낸스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단기는 21선이죠. 단기는 21선. 그다음에 좀 중기는 5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장기는 20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항시 체크를 하시라 말씀드렸고 오늘 당연히 이런 게 부각이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4.1%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이제 이때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10월 23일 고점을 치고 계속 빠지다가 연초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지난해 연말 저점 치고 4.1%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VIX 이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이 변동성 지수가 2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죠. 15.07. 그렇다면 ETF도 이 VIX 관련된 ETF가 오늘 급등을 했다는 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일단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약화되니까 시장 빠지고 그 다음에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오르고 뭐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국의 성장주, 기술주들도 메가캡들도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너무 많이 빠졌나 봅니다. 미국 시장 하락에도 0.45포인트 상승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참 어제 시장 하루 종일 보면서
이 답답함이 가슴을 좀 너무 억누르더군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뭐 금투세 완화 등 여러 가지 얘기 긍정적인 주시장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이 반응을 좀 못하더라고요.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1344원까지 무려 12.4원 치솟았죠. NDF에서도 1345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VIX 봤죠? VIX가 8.53%나 급등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과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오늘도 소폭 좀 더 올랐고요. 103.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소폭 올랐고 반도체 ETF는 엔비디아 약세 보이니까 그대로 좀 영향을 받네요. 1.49% 하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S&P 500 맵도 보시죠. 메가캡 7종목군들 오늘 장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0.54, 애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엔비디아 반도체에서는 AMD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죠. 쭉 약세입니다. 실적 발표한 금융주들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쪽 그룹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랄지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뭐 대부분 시장이 좀 약세입니다. 보잉 737 맥스9에 대한 연방항공의 조사 좀 끝나자마자 소폭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좀 미약하네요. 자, 대략 뭐 이런 흐름인데 한 번 더 여기서 볼까요? 네, 보시죠. 자, 반도체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7. 반도체가 오늘은 다 주춤한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 증시 지금 뭐 글로벌리 가장 강한 증시 미국의 나스닥 특히 이제 일본의 니케이 225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증시도 강하고 이 조정 때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은 결국은 중국이죠. 네, 중국의 이번 어제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 같은 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중국이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중국 상해지수가. 그래야 국내 코스피도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ETF 동향 보죠. 당연히 지수 빠지니까 오늘 인버스 관련 ETF 다 올랐죠. 네, 인버스 지수 관련 인버스 ETF, 반도체 인버스 ETF 올랐고요. VIX 급등하니까 역시 VIX 관련된 것들, 뭐 레버리지 역시 올랐네요. 자, 대략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준비된 내용 잠깐 볼까요? 나머지 안 읽은 거 있을까요? 네. 자, 포드는 UBS가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했다. 뭐 이 소식이 좀 있었고, 자, 삼성 갤럭시 S24 네, 공개됐죠? 출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과 경쟁할 수 있는 라인업을 이제 구축하면서 이미 이제 기사가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었죠. 네, 삼성 갤럭시 S24는 13개국 언어를 음성 및 텍스트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갤럭시 AI가 포함되어 있고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검색, 서클 투 서치, 서클 투 서치, 서클 투 검색도 맞습니다만 뭐 영어로 쓰는 게 낫겠네요. 서치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젠3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했다. 뭐 이런 소식이고 마켓워치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 중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애플과 테슬라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플도 지금 중국 내에서 아이폰 가격을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Y 가격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 밑단에 여기 기사에 있습니다만 독일에서도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전기차 파면은 이제 폭스바겐 추월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독일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테슬라는 오늘도 2% 넘게 2.5%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자, 그런 내용이 쭉 좀 더 있고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을 계속 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이 블룸버그에서 이런 도표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미국이나 뭐 일본 조정받아도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증시는 이건데 이 지금 차트를 보시죠. 이건 이제 10년물짜리 국제금리예요. 4.10까지 올랐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최근 어제 오르면서 1345원대까지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꼬라박고 중국 상해 지수 계속 작년 뭐 하반기부터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성장률 데이터도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곤두박질 쳤죠. 이런 게 총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무참히 60일선, 60일 이동평균선은 아주 중요한 선이거든요. 수급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60일선을 깼다. 매도의 힘이 매수를 앞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매도세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반면에 뭐 니케이 연일 신고가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관이 재부각되고 있고 멀고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계속 자금이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면서 일본이나 인도로 자금이 이동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단순 흐름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이냐.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짤 때 당연히 뭐 미국 주식 짜고요. 그 다음에 일본 주식에 대한 공부도 상당 부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종합상사 지분 투자한 이후에 주가가 뭐 더블 이상 났죠.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급락을 했는데 바닥 시점은 어딜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게 고민하지 말고 연구를 해야겠죠. 일단 현재 노인 상을 좀 보시죠. 현재 노인 상을 보게 되면 일단 대내외 환경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국인 뭐 현선물 계속 팔고 있고 여기다가 연기금도 증시 안전파라는 연기금도 그냥 무자비하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12일째 팔고 있죠. 보통 이 정도 빠지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매도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연기금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나오는데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어제는 이제 뭐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하고 ISA 비과세 한도 대폭하겠다 이게 전혀 먹히질 않았죠. 실적 삼성전자 실적 쇼크 그 다음에 또 국내 특히 이제 최근에는 국외보다는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된다는 거. 이런 게 계속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 수급이 결자 해지는 수급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적은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어떻게 보여주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 뭐 1월 말 FOMC 회의보다는 3월 FOMC 회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FOMC 회의
그러니까 1월 말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아니면 어떤 다른 발언이 나올지. 근데 조기 금리 여부는 3월 FOMC가 중요한 걸 것이고요. 실적은 SK 하이닉스.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네, 바닥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보다는 네, 지수 관련 ETF에 대해서 관심을 어디에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지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자, 어제 우리 시장이 6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좀 심해도 너무 심하죠. 이날 하루 반짝하고 네, 이렇게 말이죠. 무참히 깨뜨려 버렸죠. 과도한 하락에 따라서 오늘 장은 하락 출발하게 되면 양봉이 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시가 대비 좀 올라가는 네, 전일 대비 플러스보다도 하락 출발되면 양봉 시초가 대비 당일 주가가 좀 지수나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흐름을 한번 오늘 반드시 좀 보시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연기금이 팔면은 추가적인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과도한 하락에 따른 살짝의 어떤 되돌림이 나와줘도 미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어제장 특징주 한번 보시죠. 뭐 특징주 대부분 뭐 개별 종목들입니다. 네. 특히 홍해 리스크 부각되면서 해운주가 연일 강세죠. 대연해운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했고 뭐 흥하해운 등등. 나머지는 뭐 크게 기대치가 없죠.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2,584억치나 순매도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를 팔고 있다. 한국 시장을 파는 거죠 지금요. 기관도 삼성전자 팔았죠. 반면 이제 순매수는 기관은 SK 하이닉스, LG화학. 외국인들은 이제 방어주로 인버스 ETF나 방어주로 SK텔레콤 뭐 이런 거 사는 거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이전 확정된 LLF 순매도 반면에 이제 순매수 3호 쪽 순매수 뭐 이런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어떤 개별 종목의 흐름보다는 위에 여기 써드린 것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바닥이 어느 시점에 나오냐. 그 바닥의 어떤 징후는 뭐 중국, 그 다음에 FOMC 회의, 뭐 SK 하이닉스 실적 이런 데서 찾아봐야 된다. 수급.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네, 크게 변동 없죠. 메타 플랫폼은 이제 약 강보합 들어섰네요. 코스트코 홀세일, AMD 대부분 좀 약세죠.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에서는 어제 보게 되면 자 신세건설 뭐 이런 종목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 관련 정책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죠. 네. 그런 뉴스도 좀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저출산, 교육 대책 뭐 이런 부분 그런 뉴스에 따라서 개별 종목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 따라 이제 일단 네, 제로투세븐이 어제 시간에서는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했군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엉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정책 이런 걸로 이제 테마화 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시간에 좀 올랐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자, 1월 18일 삼성 갤럭시 S24 언팩은 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뱅크와 힘스,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오늘까지 공모청약 TSMC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보고
요즘 뭐 강한 일본 증시 경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냐, 네,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네, 힘내시고 어제 급락한 우리 증시 오늘은 좀 힘 좀 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